환경 미화원 딸 주제에 내 귀한 아들 가정을 망치려 들어? 어머님, 저를 제 아버지를 모욕하셨죠. 그대가 반드시 치르실 겁니다. Yikyung, please, just save our contract, please? Mother, why should I? Why should I save a company that collects scraps? A director at Dyson? No way! 수진 개발 주제에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여기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멸시와 모욕. 허나 오늘은 며느리의 눈빛이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를 무참히 깔보던 이들은 처절한 몰락을 맛보게 된다. 무릎을 꿇은 채 60살 여성이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이경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그 앞에 마주한 30살 여성은 더 이상 일말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까? 머리채까지 잡혀 울먹였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잊지 못할 절망에 빠뜨린 것일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희경은 평범한 여성이었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는 오주원을 만났다. 주원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이경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시어머니 강혜라는 첫 만남부터 이경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우리 아들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며느리는 지방의 사립대학 출신이라니. 강혜란의 차가운 시선은 이경이 매일 견뎌내야 할 몫이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다. 이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강혜란이 전날 밤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었다. 내일 새벽부터 음식 장만해야 하니 늦지 마라. 우리 집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경은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여냈다. 3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바로 그때 강혜란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이경아, 친척들이 당도하기 전에 부엌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명절 자리에 얼굴을 비추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이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폐지 줍는 고물상 하는 집안인 거 티내지 말고 그저 설거지나 하고 있으란 말이다. 폐지 줍는 고물상 딸 맞았다. 이경의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환경회사를 운영하셨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어머님, 저도 인사는 드려야. 필요 없다. 부엌문 닫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마. 강혜라는 냉랭하게 말하더니 부엌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경은 홀로 부엌에 갇혀 온종일 설거지만 했다. 점심과 저녁 어느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 이경은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주원은 어땠을까?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경이 부엌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이경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강혜란이 사모님 모임에 이경을 데리고 갔던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강혜란은 다른 사모님들 앞에서 이경을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그냥 환경 미화 쪽 일이나 하던 집안 출신이랍니다. 대학도 지방 3류를 나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더군요. 김사모라는 여성이 이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오 대표님 아드님이 그리 출중한데 왜 그런 곳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셨어요? 강혜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 아들이 착해서 불쌍하다고 데려왔는데 저도 후회가 막심이지요. 뭐 명절에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제가 다시 처리해야 했답니다. 이경은 바로 옆에서 그 말을 전부 들어야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사모가 낄낄거리며 말을 보탰다.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네요.
며느리가 말이라도 잘 듣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이경이 식탁에 앉으려 하자 강예란이 차갑게 명령했다. 이경아, 너는 부엌에서 먹어라. 우리 식구들 밥상 다 챙기고 나서 남은 것을 먹으면 된다. 며느리가 말이라도 잘 듣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이경이 식탁에 앉으려 하자 강혜란이 차갑게 명령했다. 이경아, 너는 부엌에서 먹어라. 우리 식구들 밥상 다 챙기고 나서 남은 것을 먹으면 된다. 어머님 같이.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셈이냐? 이경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식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국은 이미 차가워져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이경은 눈물을 삼키며 밥을 입에 넣었다. 주원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홀로 식은 밥을 먹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다음 명절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이 더욱 많이 방문했다. 박고모와 강이모라는 친척들이었다. 이경은 또다시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했다.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박고모가 큰 목소리로 물었다. 이경 씨, 정말 환경 미화 쪽 집안 딸이에요? 어머, 그럼 쇠냄새 같은 것 많이 맡았겠네요. 강이모가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도 혹시 고물상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배면 빠지지 않는다던데. 강혜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빨래도 따로 해야 할 정도랍니다. 우리 옷이랑 함께 세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경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전을 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기름에 튀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경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이경은 주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 친척분들이 하신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당신이라도 조금 말려주었으면. 주원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래. 적응 좀 해. 하지만, 시끄럽다.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참아. 이경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경은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주원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경은 참고 견디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허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경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이경은 매일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이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의 지인이었다. 이경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경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시다. 빨리 와 보렴. 심장마비. 지금 당장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댁일이 먼저다. 친정은 나중에 가도록 해. 이경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시답니다.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강혜란이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다. 안 된다. 저녁 준비 다 하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가. 환경 미화 영감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니?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굶으면 어떡할 건데? 이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저녁은 제가 돌아와서 바로 처리할게요. 제발요. 안 된다고 명했다.
시어머니 말 안 들을 작정이냐? 이경은 주원을 바라봤다. 남편이라도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주원은 그저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여보, 제발 부탁해. 주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말씀 들어. 나중에 가도 되잖아.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알아서 잘 조치할 거야. 이경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이경은 받을 수 없었다. 강혜란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설거지까지 끝냈다. 3시간이 흘렀다. 이경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지인이 눈물을 흘리며 이경을 맞이했다. 이경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1시간 전에 돌아가셨다. 이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경은 비명을 지르며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이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아빠,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경은 몇 시간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했다. 만약 제가 곧바로 왔더라면 마지막 인사라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경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장례식장을 준비해야 했다. 이경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영정 사진 준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경이 전화로 말했다.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이 내일 있습니다. 함께 와주시면. 강혜란이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바쁘다. 네, 친정일에 우리가 왜 가야 하니? 알아서 해. 주원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한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이경은 혼자였다. 이경은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참아야 했다. 장례 비용도 모두 이경이 처리했다. 사실 이경에게는 돈이 있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경은 조용히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다. 이경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다. 그녀는 시댁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는 강혜란과 주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경은 너무 지쳐서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야, 누가 소파에 앉으라고 허락했니? 강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강혜란이 화난 얼굴로 다가왔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이경은 너무 지쳐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강혜란이 갑자기 이경의 머리채를 확 잡아 끌었다. 악! 이경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강혜란은 이경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장례는 네가 다 치렀지. 내 아버지 장례 비용도 내 돈으로 냈단 말이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안으로. 이경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려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강혜란이 더욱 세게 머리를 잡아 끌며 고함쳤다. 뭐, 내 돈? 환경미화회사 딸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덕분에 배불리 먹고 잔주제의 은혜도 모르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이경의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혜란은 이경을 방 쪽으로 던지듯이 밀어냈다. 이경은 바닥에 쓰러졌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내 얼굴 보는 것도 역겹다. 주원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이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에 묻어 있었다. 이경은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시댁의 학대,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다음 날 이경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희경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것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2천만 원 신용대출건인데요. 이경은 깜짝 놀랐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은행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오주원 씨가 대리 신청하셨는데요.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요. 혹시 모르셨습니까? 이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주원이 내 도장을 위조했다고? 이경은 서둘러 주원을 찾았다. 주원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내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신청했다면서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주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엄마가 회사 자금 급하다고 하셔서. 어차피 내가 쓸 돈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경은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그것도 도장을 위조해서? 주원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환경미화 회사 딸 주제에 뭐가 아깝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집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해. 이경의 온몸이 떨렸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맞는가? 이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경은 방에 홀로 앉아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경은 조용히 가방을 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원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혼해요, 우리. 이경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주원은 커피를 마시다가 멈칫했다. 뭐, 이혼?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냉정함 뿐이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강혜란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경의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이라 좋다. 당장 이혼하자. 나도 내 얼굴 보기 싫었어. 우리 아들에게 환경미화 회사 딸이 무슨 도움이 되었다고. 주원도 어머니 편에 섰다. 좋아, 나도 너 같은 애 이제 지긋지긋했어. 그런데 위자료는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이경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주원이 계속 말했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산 거, 옷 사준 거 다 계산하면 1,000만 원은 너에게 받아야 해. 강혜란이 거들었다. 맞아, 우리가 내 아버지 장례비까지 다 냈잖아. 그것도 받아내야지.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 이경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위자료 없이 이혼해 드릴게요. 돈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럼 이혼 합의서 바로 쓰자. 오늘 당장. 강혜란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네가 알아서 나가. 우리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짐은 오늘 안으로 전부 싸서 나가. 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아버지 사진, 그것이 전부였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었다. 주원은 흐뭇한 얼굴로 서명했다. 좋아, 이제 우리는 남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경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강혜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저 골칫덩이가 나갔네. 이제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다시 장가 보내야지. 이경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경은 작은 원룸을 구했다. 짐을 풀고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경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국화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1년만 평범하게 살아보라고 하셨죠. 돈이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저 정말 그렇게 하려 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주원을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이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학대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환경미화 회사 딸이라서 제가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경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이제 평범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신 시간으로 제가 누구인지 확인했어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이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받자 이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팀장님, 저예요. 서이경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님이시군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회사가 난리였습니다. 이경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가 복귀합니다. 내일 당장 출근할게요. 그리고 팀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이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진환경개발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팀장이 대답했다. 네, 이사님, 우리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재활용 운송 쪽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계약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거래 규모, 계약 기간, 우리에게 대한 의존도, 모든 것을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정호 파트너님께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혹시 수진 환경개발과 무슨 문제라도 이경이 끊어서 말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님과의 통화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며칠 후 이경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있는 표정. 이제 더 이상 환경미화 회사 딸 서이경이 아니었다. 대산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 서이경이었다. 이경은 회사로 향했다.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이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이사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이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잠깐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이 팀장이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다. 이경은 자료를 펼쳐봤다. 수진 환경개발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거래처, 계약 규모, 재무 상태, 대산그룹에 대한 의존도. 이경의 눈이 빛났다. 완벽하네요.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수진환경개발이 혹시 이경이 차갑게 대답했다. 제 전시댁입니다. 정확히는 전시댁이 운영하던 회사죠. 이 팀장의 눈이 커졌다. 그럼 혹시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환경미화 회사 딸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회사가 우리 대산그룹 협력망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이경이 자료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시간입니다.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경은 정호 파트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혜란과 주원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환경미화 회사 딸을 쫓아낸 것에 만족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이경은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능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직원들은 이사가 돌아온 것을 반겼다. 이경은 공정하고 능력 있는 리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다. 이경은 매일 수진 환경개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그 회사의 약점, 의존도, 재무 상태,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 팀장이 완벽하게 정리해준 덕분이었다. 어느 날 이경이 이 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수진 환경개발과의 계약 갱신 시기가 언제였죠? 이 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다. 2달 후입니다, 이사님.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죠. 한편 강혜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며느리를 쫓아낸 후 기분이 좋았다.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 주원도 새로운 여성을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다. 어느 날 강혜라는 사모님 모임에 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모임이었다. 김사모, 박사모, 이사모 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이 모였다. 강혜란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 제가 요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답니다. 그 골칫거리 며느리를 드디어 쫓아냈거든요. 김사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아, 그 환경미화 회사 딸 말이에요? 드디어 내보내셨어요? 강혜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혼시켰지요. 위자료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린 것 계산하면 받아내야 할 판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더군요. 박사모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역시 강 대표님이 똑 부러지시네요. 그런 며느리는 빨리 내보내는 것이 답이지요. 강혜란이 우쭐하며 계속 말했다. 그 애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혼자 다 치르더니 장례 비용 내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 남편 몰래 돈 숨기고 있었나 봐요. 김사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 그 며느리 사진 혹시 있나요? 저번에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강혜란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강혜란은 이경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김사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어머, 이 사람 저희 남편이 대상그룹이랑 거래하는데 거기 임원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름도 서희경이라고. 강혜란의 미소가 굳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환경미화 회사 딸이 무슨 재벌 회사 임원이에요?
동명이인이겠지요. 김사모가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다. 그렇긴 한데 진짜 비슷하네요. 저희 남편이 명함 받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강혜라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강혜라는 골프장에 갔다. 회사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이었다. 수진 환경개발은 작은 회사였지만 강혜라는 이런 자리를 통해 인맥을 쌓곤 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업가가 강혜란에게 말을 걸었다. 강 대표님, 며느리가 서희경이라고 했지요? 혹시 나이가 30살 초반입니까? 강혜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이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경제신문에서 그 이름을 봤는데 대산그룹 이사더군요. 나이도 30살 초반이고 혹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강혜란의 얼굴이 굳었다. 또 대산그룹이라고?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환경미화 회사 딸이라 대학도 겨우 나왔는데 그런 큰 회사 이사가 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혼해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럼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다던데. 대산그룹이면 재활용업계 최고 아닙니까? 강 대표님도 그쪽이랑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강혜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맞다. 수진 환경개발은 대산그룹 계열 협력사들과 주로 거래했다. 그것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명이인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강혜란은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서희경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왔다. 김사모도 이 사장도. 집에 도착한 강혜란은 주원을 불렀다. 주원아, 이경이 걔 회사 어디 다닌다고 했지? 주원이 텔레비전을 보다 대답했다. 작은 무역회사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요. 왜요? 강혜란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니, 그냥 오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무슨 소리요? 강혜란이 주저하다 말했다. 이경이랑 같은 이름, 같은 나이에 대산그룹 이사가 있대. 그것도 얼굴까지 비슷하다고. 주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말도 안 돼요. 이경이가 재벌 회사 이사라고요? 걔는 환경미화 회사 딸인데 학벌도 별로고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강혜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하지만 그날 밤 강혜란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 없겠지. 다음 날 강혜란은 회사에 출근했다. 비서에게 말했다. 대산그룹 홈페이지 찾아봐. 임원 명단 있나 확인해봐. 비서가 곧 컴퓨터로 확인했다. 대표님, 홈페이지에 임원 소개가 있는데요. 사진은 없고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서희경 이사, 전략기획본부 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혜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서희경이라는 이사가 있다고. 하지만 사진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이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대표님. 강혜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명이인이야. 그래, 틀림없어. 우리 며느리가 재벌 회사 이사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오후 강혜란은 거래처 미팅을 갔다. 재활용업체 사장님과의 미팅이었다.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장님이 무심코 말했다. 강 대표님, 요즘 대산그룹 쪽에서 협력사 관리 강화한다던데 들으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서이사가 직접 챙긴다더라고요.
강혜란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서 이사요? 네, 서희경 이사요. 젊은데 되게 능력 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도 이번에 그쪽이랑 계약 재검토 들어간대요. 강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희경. 또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그 서 이사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사장님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30살 초반이고 되게 똑똑하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재벌 집안 사람이라던데요. 강혜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팅을 빨리 끝내고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까? 이경이가 정말 대산그룹 이사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강혜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환경미화 회사 딸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강혜란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왔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강혜란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 경제신문을 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면을 펼쳤다. 그 순간 강혜란의 손이 멈췄다. 일면에 커다란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제목이 있었다. 대산그룹 ESG 전략 대폭 확대, 서희경 이사 주도. 강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 여성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경이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였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하지만 강혜란은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다. 그녀는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대산그룹 서희경 이사 33세가 전략기획본부를 이끌며 ESG 경영 전략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서 이사는 고 서진혁 회장의 외동딸로 1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최근 복귀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복귀가 대산그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혜란의 입이 바짝 말랐다. 고 서진혁 회장의 외동딸. 그럼 이경은 재벌 상속녀였다는 것이다. 그녀가 환경미화회사 딸이라고 한 것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혜란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정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도 똑같은 신문이 들려 있었다. 정 회장이 신문을 펼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 이 사진 속 사람이 당신 며느리 맞지? 이름도 서희경이고 얼굴도 똑같은데. 강혜란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 회장이 계속 말했다. 혹시 진짜 그 며느리가 재벌이었던 거 아니야? 대산그룹이면 업계 최고잖아. 강 대표 회사도 거기 협력사들이랑 거래하는 거 아니었어? 강혜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다. 맞다. 수진 환경개발의 거래처 대부분이 대산그룹 계열이었다. 그것이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말도 안 돼요. 그 애가 환경미화회사 딸이라고. 아버지가 환경미화회사 한다고. 정 회장이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봐, 고 서진혁 회장이라고 나와 있잖아. 환경미화회사가 아니라 재활용 재벌이었던 거야. 강혜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경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이 폐지 줍는 고물상이 아니었다. 재활용 사업, 아니, 정확히는 재활용 업계의 거대 재벌이었던 것이다. 어머, 그럼 강 대표가 재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올 정도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정 회장의 말에 강혜란은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이 이경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부엌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사모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었다. 그때 주원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 회장님도 왜 이렇게 일찍? 강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주원에게 내밀었다. 주원은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게 이경이라고. 이경이가 재벌 상속녀였다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앞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났다. 주원이 나가서 확인했다. 커다란 봉투가 들어있었다. 특급 우편이었다. 발신자는 대산그룹. 주원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 해지 통보서. 주원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엄마, 이거. 강혜란이 서류를 빼서 읽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대산그룹과 수진환경개발 간의 모든 협력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증금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다. 대산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 서희경. 강혜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 잠깐만. 대산그룹이면 우리 거래처 절반이 거기 협력사잖아. 이거 계약 다 끊기면 우리 회사 당장 망하는 거라고. 주원도 패닉 상태였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확인했다. 엄마, 이 서명 진짜 이경이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재벌 며느리한테 환경 미화 회사 일이나 하라고 했다고요. 강혜란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재벌한테 머리채까지 잡았단 말이야? 정 회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런 집안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강혜란과 주원만 거실에 남았다. 주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거래처들한테 연락해봐요. 대산그룹 쪽 협력사들 말이에요. 강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수진환경개발 강혜란인데요. 다음 주 납품 거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 강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받았어요. 수진환경개발이랑 거래 중단하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저희도 난처하지만 본사 짓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강혜란은 다른 거래처에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모두 본사 지시로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5통, 10통.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강혜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주원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이게 다 이경이가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라고요. 강혜란이 비명을 질렀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애가 재벌인 줄 어떻게 알아? 환경 미화 회사 딸이라고 했잖아. 주원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환경 미화 회사가 아니라 재활용 재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요. 아, 어떻게?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강혜란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이경이한테 가자. 당장 가서 빌어야 해. 무릎 꿇고 빌면 혹시. 주원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머리채까지 잡았잖아요. 하지만 강혜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그날 오후 회사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강 대표님, 대출 연장 거는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뭐라고요? 그럼 기존 대출은요? 조기 상환 요청드립니다. 2개월 안으로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거래처는 다 끊기고 은행에서는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고 회사는 정말로 망하는 중이었다. 직원들도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불안한 얼굴로 서로 수군거렸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강혜라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신문에 실린 이경의 사진이 자꾸 눈에 바렸다. 차갑고 당당한 표정, 자신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가 실은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재벌을 환경 미화 회사 딸이라고. 강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주원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다.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 대리, 자네 부인이 대산그룹서 이사라던데 사실인가? 주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전 부인입니다. 이혼했어요. 이혼. 왜? 주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법인도 대산그룹 쪽 감사고 있네. 이번에 협력사 거래 중단으로 관련 감사 들어간대. 자네가 거기에 연루되면 곤란한데. 주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사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강혜란과 주원은 집에서 마주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대산그룹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서희경 이사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강혜란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텔레비전이 꺼졌다. 내일 당장 이경이 회사로 가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주원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강혜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회사 망하고 우리 거리에 나 앉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혜란은 대산그룹 본사 앞에 섰다.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큰 건물 앞에서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혜란은 로비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다. 방문 약속이 있으십니까? 서희경 이사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예약 없으신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강혜란이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다. 강혜란은 할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강혜란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오후 5시가 되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기 시작했다. 그때 회전문이 열리고 이경이 나왔다. 정장을 입은 이경은 당당했다. 직원 몇 명이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이경은 차분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강혜란이 앞으로 뛰어나갔다. 이경아. 이경이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혜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강혜란이 이경 앞에 섰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이경아, 아니, 이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이경의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경은 무표정했다. 강혜란이 계속 애원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 다시 해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이경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줄 아십니까? 강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이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머리채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눈물입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병원 못 가게 막을 때는 언제였고요? 강혜란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경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어머님, 생활이 어려우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죽어도 남의 존엄성은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은 그걸 선택했잖습니까? 제발 회사만은 이경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회사요? 제가 왜 어머님의 회사를 살려드려야 합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저녁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사정하십니까? 강혜란이 이경의 바지를 붙잡았다. 이경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경이 강혜란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십시오. 지금도 거짓말하고 계시잖습니까? 어머님은 지금 회사가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저한테 한 짓이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강혜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경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경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환경미화 회사 딸이라고, 우리 덕에 배불리 먹고 잔주제라고 하셨죠. 그 말 기억나십니까? 그건 내가 정말, 이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강혜란이 소리를 질렀다.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복수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이경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직원들 걱정은 어머님이 하셨어야죠. 회사 경영을 잘못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거래를 중단한 것뿐이에요. 거짓말.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갈 줄 아셨습니까? 머리채를 잡혔는데, 아버지 장례식 날 쫓겨났는데, 제 명의로 돈을 훔쳐가려 했는데 말이에요. 강혜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사 걱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제게 사과하는 것도 회사 때문이고요. 죄송하지만 전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이경이 등을 돌렸다. 강혜란이 바닥에서 소리쳤다. 서이경, 너 이러다 후회할 거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것도 내 책임이야. 이경이 잠시 멈춰서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직원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취업 알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니에요. 이경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강혜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 망했어. 다 망했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다. 강혜란은 초라하게 그 자리에 남겨졌다. 한편 차 안의 이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회사로 돌아온 이경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이사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경이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사님, 정호 파트너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 환경개발부실 채권 매입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분 55% 확보했습니다. 이경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만족스러웠다. 좋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네요. 네, 이사님. 수진 환경개발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채권자들이 급하게 채권을 매각했거든요. 정우 파트너님이 그것을 재빠르게 매입했습니다.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경영권은? 네, 지분 55%면 충분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이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주일 후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대표이사 강혜란 해임입니다. 이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이사님, 정말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계약 해지만으로도 충분히 이경이 이 팀장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호했다. 팀장님, 그분들이 저한테 한 짓을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병원 못 가게 막았습니다. 장례식 날 머리채를 잡고 쫓아냈고요. 제 명의로 돈을 훔치려 했어요. 이 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경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일주일 후 임시 주주총회 준비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나갔다. 이경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경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님, 이제 진짜가 시작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큰 폭풍이 예고되어 있었다. 강혜라는 몰랐다.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강혜라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은행에 사정하고 투자자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대산그룹과 관계가 끊긴 회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전 회사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비서가 서류를 강혜란에게 가져왔다. 대표님, 법원에서 온 우편입니다. 강혜란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강혜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수진환경개발 주식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이틀 후 오전 10시. 장소, 수진환경개발 본사 회의실. 안건, 대표이사 강혜란 해임의 건. 강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대표이사 해임? 누가 감히 나를 해임한다는 거지? 그녀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소집 청구인 명단에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주주총회는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들의 청구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강혜란이 비명을 질렀다. 55%.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70%를 갖고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지난주에 채권자들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연락 받으셨잖아요. 그때 지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강혜란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주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채권자들이 급하게 채권을 처분했다. 그 채권에는 회사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 누가 내 지분을 가져간 거야? 강혜란이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강 대표님,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거래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틀 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강혜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원아, 큰일 났어. 주주총회 소집됐어. 나를 해임한다고. 주원도 패닉 상태였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우리 회사 지분을 55%나 가져갔어. 이틀 후 주총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주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경이가
강혜란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계약 해지도 모자라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이틀 후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강혜란은 회사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긴 테이블 반대편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중년 남성이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자문사 정호입니다. 강혜란이 명함을 받아들고 바라봤다. 정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에 수진환경개발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지분 55%를 확보했습니다. 강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부실 채권 매입.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지시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강혜란은 이경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네가 한 거야? 이경이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는 강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강혜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네가 네 회사를 빼앗으려고 이러는 거야. 이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매입한 것입니다. 정호 파트너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수진환경개발이 자금난에 빠지자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그 채권들을 적법하게 매입했고 그 결과 지분 5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이 소리쳤다. 이건 계획된 거잖아. 계약을 끊어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그걸 헐값에 사들인 거라고. 이경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어요. 강혜란의 눈이 커졌다. 이경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 계약 해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진짜 목표는 이거였어요.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 강혜란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이경이 일어서서 강혜란을 바라봤다.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순히 계약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이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다. 어머님은 20년 동안 이 회사를 일궈왔죠.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 회사를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강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 이 회사는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일궈온 거라고. 이경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보게 막았죠. 어머님의 회사가 어머님 인생이라면 제 아버지는 제 인생 전부였어요. 강혜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호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강혜란 해임의 건입니다.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들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강혜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정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던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정호를 비롯한 새로운 주주들이었다. 찬성 55%,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강혜란 대표이사 해임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쳤다. 안 돼, 이럴 수가. 강혜란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일궈온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이경이 강혜란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환경미화 회사 딸이 뭐가 있냐고 하셨죠? 맞아요. 환경미화 회사 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경 이사는 모든 것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회사도 가졌고요.
강혜란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경은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혜란과 주원에게는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강혜란과 주원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주원은 회사에서 불려갔다. 상사가 차갑게 말했다. 오대리, 미안하지만 우리 법인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네. 대산그룹 쪽 감사건으로 자네가 연루되면 법인 이미지에 타격이 오거든. 주원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해고당한 것이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주원은 몰랐다. 업계에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대산그룹서 이사의 전 남편, 회계사로서 신뢰를 잃은 사람. 아무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주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봤지만 떨어졌다.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강혜란은 더 비참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20년 동안 쌓은 인맥도 소용없었다. 사모님 모임에 나가려 했지만 김 사모가 차갑게 말했다. 강 대표님, 아니 이제는 강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골프장 회원권도 취소되었다. 회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댁 친척들도 등을 돌렸다. 박 고모와 강 이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강혜란을 찾지 않았다. 강혜란과 주원은 집을 팔아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다. 이사한 날 밤 강혜란은 텅 빈 빌라 바닥에 앉아 울었다. 주원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강혜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한 달 후 강혜란은 마지막 시도를 했다. 대산그룹 본사를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로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경비원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강혜란은 건물 밖 철창을 붙잡고 기다렸다. 해가 저물 무렵 이경이 회사에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했다. 강혜란이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이경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경이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혜란을 바라봤다. 강혜란은 철창에 매달려 애원했다. 이경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회사라도 돌려줘, 제발. 이경이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강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팔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경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사가 아까워서 우는 거잖아요. 제게 한 짓이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강혜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경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저녁 준비하라고 하셨죠.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저를 환경 미화 회사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그 모든 것이 어머님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이경이 등을 돌렸다. 강혜란이 철창을 더 세게 붙잡고 소리쳤다. 서이경, 너 이러다 후회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경이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은 어머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이경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강혜라는 철창에 매달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안 돼, 안 돼. 강혜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경은 수진 환경개발전 직원들을 모았다. 회의실에는 불안한 표정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이경이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이경을 바라봤다. 전 대표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이번 주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대산그룹 계열사나 협력업체로 재취업을 알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경력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니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다. 이사님, 저희는 강 대표님과 일했는데 괜찮을까요? 이경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경영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직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경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날 오후 이경은 수진 환경개발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났다.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이경이 말했다. 사장님들, 전 대표가 밀린 대금 모두 오늘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한 사장님이 감격하며 말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석 달째 대금을 못 받아서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어요. 이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들이 성실하게 일하신 대가예요. 앞으로 대산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박수를 쳤다. 이경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주말이 되었다. 이경은 홀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경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봤어요. 진심으로 사랑도 해봤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잔인하더라고요. 이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일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업가가 될게요. 이경이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돕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사회에 기여하라고. 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처럼요. 이경은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빛은 단단하고 결연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경은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다음 주 월요일 이경은 회사에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가 쌓여 있었다. 이 팀장이 들어왔다. 그롬이다. 이사님, 새로운 ESG 프로젝트 시작할까요? 이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시작하죠. 재활용 사업을 더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경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혜란과 주원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희경 이사님의 통쾌한 대반격. 잘 감상하셨습니까? 출신 성분으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강혜란과 오주원에게 찾아온 몰락은 어쩌면 이경 이사님이 치르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을 대신한 정이었을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이경 이사님의 치밀하고 단호한 복수극은 정말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감동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탓하는 강혜란과는 달리 이경 이사님은 복수를 완성한 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공정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이처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보약 같은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